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오늘장 모닝 전략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좀 실적주들이 좋았구나 이런 분위기를 미시장에서 힌트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시장도 꽤 강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었다고 보시는지 복기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자체가 네. 경기 회복 자체를 늦추지 않겠는가. 일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또 침체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제 그런 우려감 자체가 완화가 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이제 IMF 총재가 전날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6%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델타 바이러스 확산 자체가 네.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부분이 시장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습니다. 오늘 또 잠깐하고 발표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텔 같은 경우도 잠깐하고 실적 다 좋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기업들 기술주들이 주로 발표가 좀 되는데 현재 다 좋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선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적들이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 같은 경우도 7월 20일까지 수출 동향이 집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33% 증가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수준이거든요. 네, 네.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 40% 수출 증가했는데 7월달 같은 경우 이제 기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율을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했었는데 33%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 자체는 잘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일각에서 2분기 실적 정점 이슈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7월 달에 수출이 좋다는 것 자체는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 저는 그게 좀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이 이끌었던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지 않습니까? 기록적인 매수입니다. 어제 장중에 3시 정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수가 2조 1,500억이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을 자꾸 얘기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장소이고 수급 중에서 현물이 아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선물 2조 1,500억을 샀어요. 3시 때. 2조 원대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제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가장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루에 많이 한 날이 2019년도 12월 달입니다. 12월 12일인데 그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또 12월 10일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를 겨냥한 그런 매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수급 이슈였겠네요. 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선물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경우가 6월 3일입니다. 그때가 딱 1조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선물을 매수하니까 베이시스가 올라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8천억 정도 이익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거의 3조 원 정도 어제 수급이 들어왔다, 코스피. 그렇게 보면 어제 또 어떻게 보면 30포인트 상승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도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2,500억을 샀거든요. 그런 효과 자체가 국내 시장의 5일 만에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끌었던 것 자체는 이제 달러가 약간 주춤거렸거든요. 93에서 92.7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152원대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49원대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달러의 하락과 또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잖아요. 회복하면서. 그렇죠. 32,000달러 정도 반등을 했고 원자재 가격도 또 반등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제 주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내부적으로 보면 은행주가 상승률이 좀 괜찮았어요. 일단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주주가 실적을 전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 실적가 발표했지만 실적 가장 많이 뜬 게 하나금융주가 많이 떴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상당히 독보적인 상승을 했던 것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거든요. 어제 특징 섹터이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가장 많이 뜬 게 하나머티리얼즈 11.2%, 그렇죠. 테크잉 9%, 그다음에 GST 제가 수요일 날 추천 종목을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9% 가까이, 심텍, TSE, 유진테크, ISC, 테스나, 엑스콘, 웰덱스 순인데요.
이들 종목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종목들이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비메모리 쪽이고 DDR5 수혜주요. 왜 이게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올랐던 부분 자체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ASML이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 ASML이 EUV 장비 자체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네.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은 2023년도까지 현재 지금 40대 정도를 연간 만드는데 60대 정도까지 늘릴 거다. 당초 전망치를 30%에서 35% 정도 늘렸거든요. 네. 그 이유 자체는 결국은 EUV 장비를 구입한 회사가 삼성전자라든가 TSMC거든요. 삼성전자 TSMC가 장비 EUV 장비가 네. 미세화 공정이고 현재는 뭐 최근 들어서는 메모리 쪽에 미세화 공정 쪽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네. 그 시스템 보시면 그 표에 나온 종목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고 네. 또 DDR5 전환에 따른 그것도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다. 예. 그게 ASML의 EUV 장비 호조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재료 자체는 인텔이 예. 그동안 CPU 개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DDR5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네. 인텔이 최근에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DDR5가 작년도부터 이미 모바일 쪽에서는 침투가 되고 있는 쪽인데 예. PC라든가 서버 쪽에서는 늦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텔이 CPU를 개발했으니까 본격적으로 DDR5 전환 자체가 네.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들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들 관련 종목도 어제 상승주 상위 종목들 밸류와 네. 표를 어떤 내용인지를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ROE랑 네, PSPR 그렇죠. 다 네. 특징까지 뽑아주셨어요. 뭐 간밤에 미국 시장 반도체 정도도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은 인텔도 시간에 거래서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 DDR5 전환 자체는 시장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모트리얼즈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본다는 주가 자체가 비싸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네. 다 이제 보시다시피 오른쪽 보면 DDR5 전환, 그다음에 GSD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했던 것 자체는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된 예. 부분 DDR5랑 관련이 없는 쪽인데 심텍도 DDR5 전환에 수혜주고 TSC도 그렇고 유진테크는 유진테크. 국산화 장비 개발 때문에 실제 급성 장화 때문에 상승을 예. 했거든요. 그다음에 ISC도 DDR5 관련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테스나도 비메모리 쪽이고, 네. 그다음에 엑시콘도 DDR5 DDR5 전환 쪽이고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주식이기 예. 때문에 월렉스도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 개인적으로 주목을 해본다 한다면 아루 쪽에 두 번째인 종목 엑스콘하고 엘덱스 이들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테크인이라든가 GS, 심텍, 그다음에 엑스콘, 올덱스는 한 번씩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인데 새롭게 엑스콘이 보고 계시는 PR이 건가요? 7.6인데 예상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네. 내연도 예상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11배 되는 수준입니다. 예상은 이제 최근 들어 비메모리 쪽에 테스트 쪽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특히 올덱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애들 관련 것도 여전히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소부장도 다 좋아서 IT 분위기 살아났지만 그 안에서도 확실히 DDR5 키워드 갖고 가자 이렇게 포커스 더 맞춰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반도체 장비가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네. 장비가 있는데 네네. 이번 모멘텀 자체가 EUV 공정 과정이라든가 인텔의 DDR5 전원 관련 CPU 개발 자체는 후공정 테스트 쪽입니다. 예. 전공정 장비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PSK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관심 자체는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후공정 테스트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제 상승률이 그쪽에서 집중됐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종 섹터로 봐서는 이제 철강 업종이 어제 포스코가 4% 넘게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예. 보험이라든가 전기전자 쪽인데 네. 주요 종목도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포스코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잠정 실적하고 네. 똑같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도 어제 의미 있게 반등 나온 것 자체가 중국의 이제 원자재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다가 철강 제품 가격은 3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철강주가 부진했던 것 못 자체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탄소 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피해 산업 자체가 피해주라. 철강 산업하고 시멘트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네.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포스코라든가 현대철 관련된 국내 철강 회사들은 유럽 쪽에 수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2026년도부터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전일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제가 이 시간 언급된 동국지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은행주는 뭐 실적 어제 또 장 끝나고 KB금이라든가 실적이 발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는
중국적인 면세점 진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 예. 카카오 게이미지가 오딘 효과 알겠습니다. 때문에 요즘 뭐 상당히 시장에서 뭐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보니까 코스닥 기업의 이익권 올라섰어요. 셀트론 헬스케어 다음으로. 눈부시 시가총액 7조 원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지배처럼. 이게 어제 보면 SK 여기에 종목 중에서 SK 머티리얼즈, 인터플레스 같은 종목도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DI 동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2차 전지 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른 일부 후발주자들도. 장비라든가 약간의 시장에서 후발주 쪽에 있는 소재 쪽으로 네. 확산되고 있는 게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LX 세미콘은 옛날 실리콘웍스거든요. 네. 이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계속 신고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죠. 이것도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아. 그런 거 보시죠. HSL은 요즘 주가 상승이 강한데 예사 주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관계에서 알바이오가 폐영사 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재료 가지고 움직이기 전 같은데 그것 때문인 것 같지 않고요. 회사가 지금 공매도가 많습니다. 400만 주. 공매도 사람과 더 세력 싸움이 아닌가. 수급에. 회사가 자본이 지금 400밖에 안 돼 시가총액 2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싸다고 본 사람도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 것 같고 네. 공매도 정보가 많으니까 그걸 역용해서 세력들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세력들의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공만 보더라도 여기에서의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잡힙니다. 그럼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만 분위기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좋았더라고요. 네. 안도하는 분위기 오늘까지 불금 이어질까요? 일단은 악재 영향력, 네. 최근에 이제 물가지표 상승과 관련된 국채금리 상승으로 네. 인한 또 경기 침체 그런 우려감에서 벗어났고요. 네. 그다음 델타 베이스 확산과 관련된 영향권에서 일단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악재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움직였던 자체가 그런 악재보다는 경기 회복과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따지면 앞서겠다시피 수출 지표가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2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네.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수의 하방을 좀 지배하면서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되지 않겠나. 악재 영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달러가 자체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전일도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라든가요. 네.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거든요. 심리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예. 변동성은 좀 완화가 좀 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4점을 상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7월 FMC가 예정되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페이퍼링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거든요. 이제 네. 올라간다 한다 하게 되면 약간의 시장에서 조금 염두에 둘 수 단기 있거든요. 조정. 근데 이 부분 자체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페이퍼링 자체가 빨라진다든가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는 쪽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 자체가 주가의 또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악재가 영향이 떨어졌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즉 골디락스 장세가 완만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죠. 이제 3,250까지 올랐으니까. 더디 어제 앞서기다시피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2조 원 사고 개간 투자가들이 8천억 가까이 샀는데 코스피가 30포인트대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산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면 지수의 완만한 상승과 다시 이제 종목적으로 해결한다.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부적으로 이제 실적 호전 가치주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성장주들은 2차전 중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뭐 IT, 철강, 건설기계, 건자재, 친환경, 게임 관련 섹터 중에서 가급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힌트를 너무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정말 개별 가해받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엔 또 친환경 이슈에 집중해 주셨거든요. 오늘 관심 섹터 이슈로 잡아본다면 어딘가요? 네, 오늘 이슈는 어제 실적들이 좀 그래도 몇 개 많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고 아직 네. 실적 발표가 많지 않은데 네. 실적 호전 종목에서 좀 종목을 좀 추려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까지 국내 기업들 실적 제가 체크한 바로는 코스피 기업 기준에서 20개 기업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중에서 4개 종목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로템 다 현대그룹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나머지는 다 16종목이 좋습니다. 시장의 예상 80%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 내지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실적 전망치 앞으로 좋게 나올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 수출 지표가 7월 달까지 좋기 때문에 피크아웃 피크아웃 아니다. 이슈 자체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예.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이익은 피크 아웃이시라 했는데 최근에 포스코 전망치를 본다면 거의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어제 철강주라든 그런 종목들이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경기 민감 실적 회전 지표제 저평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기업들 제가 실적 발표된 기업들을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모아주셨어요. 네, 한눈에. 그렇죠. 네. 이제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조선주를 제외한 대체로 예상 실적들이 좋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은행주 장 끝나고 하나금융주라든가 KB금융주도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 자동차 네. 종목들은 현대차가 예상치 부합, 기아차는 약간 상향.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우위죠. 매매를 한다면. 그다음에 어제 증권주가 처음으로 실적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여타 업종된 종목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증권주가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실적이 안 좋게 예. 나올 거라는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NH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좋게 잘했네요. 나왔다는 거죠. 2분기보다도 거의 비싸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타 다른 미래에서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도 실적이 무난하게 나올 네, 거다. 근데 네. 증권주가 쉽게 좋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국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주목할 부분 자체는 현대건설기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으로 597억인데 갈까요? 그렇죠. 707억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와 관련된 종목 쪽에서 오늘 네. 관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리스트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바로 힌트 주시는 것처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좁혀가서 투자 포인트 좀 더 들어볼게요. 사실 이 건설기계 쪽은 피크아웃 우려가 정말 컸던 섹터거든요. 네. 현대건설기계 주목하시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앞서 이제 표를 보시다시피 네. 현대건설기가 1분기도 예상 실적 실적을 잘했고. 크게 상회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건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597억이었는데 707억이 나왔어요. 이제 18.4%. 단기순이익은 예상치가 278억인데 601억 나왔습니다. 116% 증가했는데 네. 이제 건설기계 업종을 얘기를 할 때는 중국 굴삭기를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국내 월별로.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굴삭기가 3월 달에 역사적으로 최대 판매가 증가된 이후로 4월 달, 5월 달, 6월 달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픽 정점을 찍었으니까 굴삭기 네. 종목들이 못 갈 거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상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중국은 실질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굴삭기를 얘기할 때 중국보다는 이제는 신흥국이라든가 선진국이다. 중국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는 거고 좋아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신흥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지역별로 수치를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를 본다면 중국 쪽에서는 17%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가되는 부분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작년 동기에서 인도가 524%, 그다음에 북미 쪽이 46%, 그다음에 유럽 쪽에 40%. 그래서 중국 쪽은 이미 제가 보기엔 정점을 찍었어요. 네. 이게 작년도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1년에 29만 대 팔렸는데 올해 한 29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그 정도 좀 팔릴까.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따지면 6월 달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24% 이상 판매량이 증가됐는데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급격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인도를 중심한 신흥시장과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커버가 된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가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30%가 안 됩니다. 다른 여타 신흥이라든가 이쪽의 노출도가 많은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건설기계의 피크아웃 이슈 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종목이 현대건설기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의 올해 예상되는 연간 실적을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상반기까지 작년도 1년 매출이 2조 6천억인데 1조 9천억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이미 작년 1년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단기순이익 97억 적자였는데 올해 보니까 가이던스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988억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반기 때 1,08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약간 둔화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1,52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당 EPS가 7,700원이지 않습니까? PER로 6.9배입니다. 자, 그러면 6.9배 수준이 글로벌 굴삭기 회사로 비교하면 어떤 수준이냐. 현재 캐터필러가 PER 20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고마츠라는 회사가 18배입니다. 압도적으로 저평가네요. 압도적으로 좀 싸죠. 그래서 상당히 싼 부분이다. 그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으로 따지면 지금 조정권에서 못 벗어나는데요. 건설 건설기계는 제가 한번 두세 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가격대입니다. 52,000원대 언급해 드렸다가 목표 주가 28,000원 도달했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그 가격대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현재 주가에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약간 뜰 가능성이 큰데요. 54,000원까지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
주당 EPS 10배 정도까지 글로벌 기업의 50%만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7만 7, 8천 원입니다. 7만 6천 원까지 목표 주가, 손절 가격은 최근에 5만 1천 원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5만 네. 1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만 6천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나왔었던 이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치였습니다. 연간 자신감 갖고 이젠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집중해서 봐야 될 현대건설기계고요. 지금 불금이어가지고 종목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네. 선물처럼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증권주 NH투자증권을 보면서 증권주 예측하듯이 네. 현대건설기계의 실적을 보면 다른 현대건설기계와 관련된 실적 네. 종목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DY파워입니다. 자, DY파워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 자체가 거의 바닥권에 있는데 회사도 이제 네. 유압 실린더 회사인데 회사도 이제 중국 시장의 노출도가 20% 30%밖에 안 돼요. 회사 네. 매출처가 중국이 30%, 그다음에 국내 두산인프라가 현대건설 쪽에 20%, 그다음에 미국 쪽에 20%, 유럽 쪽에 10%, 일본 쪽에 15%, 그다음에 네. 신흥국 쪽에 20%거든요. 다 변화돼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중점 봐야 되는 것 자체는 회사가 조금 전에 현대건설기계가 예. 인도법인 쪽에서 500%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네. 현대건설기계 쪽에 유압 실린더 납품막에서 함께 인도법인의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힌트가 그렇죠. 되겠네요. 현대건설기계가 실적 좋아진 만큼 유압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네. 크다. 매출자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쪽에서 이 종목의 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상 이제 실적을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예상한 뭐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된 이후로 이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자체 정점이 있을 때는 주가 못 떴습니다. 이제 예상가 지금 PE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상도 이미 지금 1분기 때 단기 순이익을 작년 1년 실적에 거의 40% 이상을 내놨기 때문에 예.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은 320%. 예상은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단기 순이익 320억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R로 따지면 5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진성 TC가 13배, 14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밸류 자체가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 거냐? 이제 부품회사니까 현대건설기계가 10배 정도 평가를 받으면 이 종목은 8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8배 정도 가격이 주당 EPS 3,000원에 곱하면 24,000원입니다. 근데 네. 주가가 현재 16,000원 아래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네.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예. 이 프로그램이 2월 달에 생겼습니다. 2월 22일 날 제가 첫 시간에 이 종목하고 테크잉을 네.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그때 가격이 1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예. 난 다음에 거의 2만 90% 원까지 올라가고 난 갔습니다. 다음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네, 그 뒤로 네. 제가 18,000원대에서 한두 차례 언급해 드렸던데 아마 18,000원 사신 분들은 약간 손실이 구간일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중국 굴삭기 피크하고 있었지만은 네네. 일부 자산운용사 쪽에서 기관 투자가들 8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갖고 그 물량이 다 정리가 됐어요. 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반등이 매수할 타이밍이 좀 되지 않겠는가 보시고 현대 가격에서 약간 1, 200원 올려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예. 주가 이 종목 24,000원, 손절 가격은 14,800원을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건설기계와 DY파워 오늘 관심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에 도달했으니까요. 두 종목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운영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